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냅시다.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지요. 잠은 충분히 잤는데 기운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그 느낌. 이 흐름이 겨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면역 신호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로 이유 없이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겨울은 찬 공기 때문에 몸의 중심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계절입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면역이 스스로 움직일 힘을 잃게 됩니다. 잠시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아침에 기운이 더디게 올라오는 날이 들었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몸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 면역이 떨어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피로가 평소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속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기운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손이나 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을 마셔도 금방 식어버리는 느낌이 들지요. 이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면역세포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따뜻한 온도에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생산되고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체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이 움직임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요즘 유난히 손발이 차가워진 느낌이 있었나요? 있다면 몸이 이미 나 힘들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감기나 기침이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평소라면 이틀이면 가라앉던 감기가 이번 겨울에는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세 가지 신호만 봐도 몸이 겨울철 면역 문제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은 감기 하나가 오래가도 금방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이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내 몸 상태는 어땠나요? 손발은 따뜻했나요? 기운은 잘 올라왔나요?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면역이 조금 흐트러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면역이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주는 방법은 몸이 바로 받아들이는 음식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시니어분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하십니다. 뭘 얼마나 먹어야 돼? 조금 먹어도 효과 있나? 사실 겨울 면역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금방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귤입니다. 귤은 겉의 방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찬 공기 때문에 약해지기 쉬운 기관지와 코 점막을 가볍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귤 한쪽 먹고 목이 편안해진 경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의 반응입니다. 귤은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반 개만 꾸준히 드셔도 기관지에서 오는 피로가 줄어듭니다. 겨울철에는 이 작은 양이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김치입니다. 면역의 절반은 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장이 무거워지면 몸 전체의 면역 흐름이 느려집니다. 김치 한 젓가락은 장을 움직여주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배추 속 물기와 섬유질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발효된 김치 속 유익한 성분이 면역세포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김치도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양이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속의 차가움을 밀어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감기 초기에 생강차를 마셨을 때 몸이 가볍게 풀리는 경험이 바로 그 반응입니다. 생강도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얇은 조각 한 개로 충분합니다. 차로 우려서 마셔도 좋고 물에 살짝 넣어 향만 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귤은 겉을, 김치는 속을, 생강은 기운을 지켜줍니다. 겨울 면역은 이 세 부분이 함께 움직일 때 가장 안정됩니다. 이제 음식과 함께 잠깐만 하면 빠르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습관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체온을 살짝 올려주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30초 정도 비벼 가슴에 올려보세요. 몸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짧은 온도가 면역세포가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2발자국 걷기입니다. 겨울엔 식사하고 바로 앉으면 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이 멈추면 면역 흐름도 멈춥니다. 식탁 주변을 2발자국만 걸어도 장이 다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긴 숨 한 번입니다. 겨울엔 몸이 자연스럽게 굳어 숨이 짧아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이 긴장이 풀리고 면역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겨울 면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겨울은 몸이 작은 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반개에 한 젓가락 2발자국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들은 것 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이번 겨울에 몸을 지켜주는 시작이 됩니다. 겨울만 되면 몸이 평소보다 더 쉽게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온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여름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몸속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줍니다. 기관지가 먼저 움츠러들고 심장과 장으로 가는 흐름도 느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면서 면역을 끌어올릴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만 오면 몸이 예민해져요. 이 말은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운이 확 떨어지고 기침도 길어지고 평소보다 피로가 잘 쌓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들어 몸이 으슬으슬하다는 느낌이 예전보다 자주 찾아오나요? 이 느낌이 자주 나타나면 몸의 중심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중심 온도가 떨어지면 면역세포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때 감염이 쉽게 올라옵니다. 몸은 따뜻할 때 가장 잘 움직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체온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면역도 금방 흔들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평소와 똑같은 활동을 해도 더 피곤해지고 더 지치고 더 오래 회복됩니다. 특히 겨울엔 혈류 흐름이 느려집니다. 피가 천천히 돌면 영양과 산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기침도 더 길어지는 겁니다. 시니어분들은 몸의 흐름이 조금만 막혀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차가워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저녁에 더 피곤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신호가 면역이 버겁다는 표현입니다. 겨울철에는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몸이 추울 땐 장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장은 면역의 절반을 담당하는 곳이라 장이 느려지면 면역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변비가 늘고 식사 후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겨울에 식사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여름엔 괜찮던 음식을 먹어도 겨울에는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이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힘이 평소보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면역을 지키려면 음식과 습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야 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가장 빨리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몸에 작은 따뜻함을 자주 주는 것입니다. 크게 따뜻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가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바닥 온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금방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손바닥을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30초만 해도 몸의 중심 온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면역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식사 후 움직임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앉아버리면 겨울에는 장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장이 식으면 면역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려집니다. 식사 후 2발자국만 움직여도
장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게 면역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겨울철 감기와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겨울 면역의 핵심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몸이 받아들이는 작은 따뜻함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음식이 왜 중요한지, 습관이 왜 필요한지 금방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흐름은 겨울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바로 잡히면 감기 기간이 짧아지고 몸의 피로가 훨씬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겨울 면역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원래 하던 흐름을 조금만 되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반개에 한 젓가락 두 발자국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냈는지 이해가 조금 더 쉬워졌을 겁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신호를 빠르게 잡아주는 음식의 도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귀에 익으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됩니다. 겨울에 면역이 흔들리는 이유는 몸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되돌려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금방 반응하는 겨울 음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바로 알아듣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은 단순한 것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특히 강한 음식이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단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겨울 면역에서는 단맛보다 기관지를 편하게 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찬 공기가 목에 닿으면 목 점막이 약해지고 기침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귤의 성분이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귤 한쪽 먹었을 때 목이 은근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그 느낌이 바로 몸이 귤을 받아들인 순간입니다.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귤은 양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 중에는 귤은 당이 많아서 꺼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 개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되려 목과 기관지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귤의 장점은 호흡기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호흡기는 겨울철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조금만 편안해져도 기침이 줄어들고 감기 초기가 금방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장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장은 면역의 절반을 담당합니다. 장은 소화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장이 편안하게 움직일 때 면역도 잘 유지됩니다. 겨울이 되면 장이 쉽게 식어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늘고 식사 후 피로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은 이 멈춘 움직임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부드러운 산뜻함이 장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줍니다. 그래서 겨울에 김치를 드신 분들은 먹고 난 뒤 속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최근 김치를 줄였던 시기가 있었나요? 그 시기와 장이 불편했던 시기가 겹치지는 않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만큼 김치는 일상에서 장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치도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한 젓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김치라면 겨울엔 오히려 장이 더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속의 차가움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할수록 면역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따뜻함은 면역의 시작입니다. 생강을 먹었을 때 속이 바로 데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생강이 몸의 중심을 깨운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 따뜻해지면 손끝, 발끝까지 흐르는 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순환이 좋아져야 감기나 몸살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생강은 얇은 조각만 있어도 됩니다.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넣어 향이 살짝 날 정도로만 우려내도 충분합니다. 생강차를 진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몸은 은은한 따뜻함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세 가지 음식의 역할을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귤은 호흡기를 지킨다. 김치는 장을 움직인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이 세 곳이 안정되면 겨울 면역은 거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겨울 감기도 훨씬 짧게 지나가고 몸살도 한 번에 지나갑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아침 기침이 길어진 날이 있었나요? 식사 후 속이 쉽게 답답해진 적이 있었나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있었나요? 이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음식이 정확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겨울철 면역은 거창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바로 알아듣는 음식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반개의 한 젓가락 한 조각처럼 아주 작은 양을 꾸준히 드리는 이유입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가장 크게 받아들입니다. 이 성향은 시니어일수록 더 뚜렷합니다. 이제 몸이 어떤 원리로 겨울에 개운해지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몸의 움츠러든 흐름을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자세히 다뤄보게 됩니다. 겨울에는 같은 생활을 해도 몸이 더 빨리 지칩니다. 밥을 먹고 나면 더 피곤하고 앉아있으면 금세 몸이 굳고 잠깐 바람만 쐬어도 기운이 싹 빠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몸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막혀가기 때문입니다. 몸의 흐름이란 피가 도는 속도, 숨이 드나드는 깊이, 근육이 유지하는 긴장 정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멈추는 순간 면역은 힘을 잃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흐름이 조금만 막혀도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피곤하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느려지면 면역도 느려집니다. 겨울엔 숨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밖에 찬 공기를 피하려고 몸이 스스로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걸어도 숨이 금방 거칠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중심이 식으면서 혈류가 느려지는 문제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몸 구석구석으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만큼 면역세포도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공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요즘 들어 식사 후에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이 자주 있었나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몸의 흐름이 겨울에 맞춰 느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엔 장도 쉽게 쉬어갑니다. 장이 쉬면 입맛이 떨어지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장 속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면역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몸의 흐름을 자주 깨워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어려운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오히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손바닥을 30초 동안 가볍게 비벼보세요. 따뜻해진 손바닥을 가슴이나 배에 살짝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온도 변화가 면역세포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아침에 기운이 달라지는 걸 며칠만 실천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습관은 식사 후 2발자국 걷기입니다. 겨울에는 식사하고 바로 앉거나 누우면 장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장이 식으면 면역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려집니다. 하지만 2발자국만 움직여도 장은 다시 깨어납니다. 흐름이 살아나는 순간 몸은 금방 편안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만 하면 졸음이 오고 몸이 축 처진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장의 흐름이 멈춘 신호입니다. 2발자국은 작아 보여도 몸에겐 큰 의미입니다. 장이 깨어나면 면역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습관은 잠들기 전 숨 한 번입니다. 겨울엔 몸이 자연스럽게 굳어서 숨이 짧고 얕아집니다. 숨이 짧으면 몸 안에 들어가는 산소가 줄어 면역세포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긴 숨으로 내보내보세요. 배와 가슴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면역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잠도 더 깊어지고 아침 피로도 줄어듭니다. 겨울 면역은 몸의 흐름을 자주 깨워주는 것으로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따뜻함이 몸의 회복력을 다시 살립니다. 정리하면 아침엔 손바닥 30초, 식사 후 2발자국, 잠들기 전 숨 1번.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겨울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몸의 온도, 몸의 순환, 몸의 호흡. 이 3가지 흐름이 흔들리지 않으면 면역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드는 계절입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들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기운이 안정되고 작은 감기도 가볍게 지나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겨울 면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기보다 더 빠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몸속 온도가 잠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면역을 크게 흔듭니다. 몸이 추워지는 이유는 날씨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주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몸은 금방 식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감기, 몸살, 기침이 길게 갑니다. 겨울에 몸이 식는 순간은 3가지가 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직후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이 순간 몸의 바깥쪽은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잠들기 직전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던 몸이 잠자리에 눕는 순간 근육이 한 번에 풀립니다. 이때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변화가 크면 밤새 목이 마르고 아침에 기운이 달아납니다. 세 번째는 실내에서 잠깐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따뜻한 방인데도 몸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움직임이 멈추면 혈류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어도 감기에 잘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혈류가 멈추면 면역도 멈춥니다.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하루 중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식사 후, 잠들기 전, 조금 오래 앉아 있었을 때, 그때 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체감하는 순간이 있어야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 면역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몸의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면역세포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막아낼 힘이 약해집니다. 겨울철 감기가 오래가는 것도 결국 온도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바이러스가 쉽게 자리 잡지 못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바이러스가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온도 변화를 자주 살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도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더 지켜야 합니다. 온도 변화는 몸이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온도 변화는 손만 만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손이 차가운 날은 며칠 뒤 감기 기운이 오는 경우가 많고, 손이 따뜻하면 몸 상태가 안정된 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속이 차가워지는 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속이 차가우면 식사 후 소화가 느려지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습니다. 아침 기운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면역이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겨울 면역의 핵심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만들려면 힘이 들지만 식지 않게 하는 건 작은 습관 몇 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귤, 김치, 생강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몸의 흐름을 살리고 온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다른 음식보다 빠릅니다. 겨울 면역이 약해지는 날은 대체로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아침에 기운이 없다. 점심쯤 몸이 가라앉는다. 저녁엔 몸이 더 차가워진다. 밤에 잠이 얕아진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도 며칠씩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공감 질문.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몸이 가장 편안했던 시간은 언제인가요? 반대로 몸이 가장 무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에 답을 떠올리는 과정이 몸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시니어에게 겨울은 면역이 무너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으로 면역을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몸의 반응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을 주면 바로 편안해지고 차가움을 피하면 감기 기운도 금방 지나갑니다. 결국 겨울 면역의 승패는 하루하루의 체온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날은 면역이 튼튼한 날입니다. 몸이 차갑고 굳은 날은 면역이 지친 날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겨울 면역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이 흐름을 되돌리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습관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겨울에는 몸이 조금만 식어도 기운이 빠지고 감기 기운이 쉽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떨어진 면역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야 하나요? 도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큰 변화보다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몸이 추위를 느끼는 계절에는 힘을 들이는 행동은 오히려 몸의 기운을 더 빼앗습니다. 따라서 면역을 살리는 루틴은 작고 짧고 단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빠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은 손배발 순서로 따뜻하게 하기입니다. 몸은 따뜻해지는 순서를 좋아합니다. 손이 먼저 따뜻해지고 그 다음 배가 편안해지고 마지막으로 발이 가벼워질 때 가장 안정된 흐름을 만듭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바닥을 20초만 비벼주세요. 이렇게 따뜻해진 손을 배 위에 올려 10초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양발을 한번 쓸어내립니다. 이 짧은 과정이 몸의 중심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몸의 중심이 따뜻해지면 면역이 깨어납니다. 잠깐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장 먼저 식어 있는 곳이 어디였나요? 손이었나요? 배였나요? 발이었나요? 이 질문은 몸의 약한 부분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만 되면 몸이 굳어 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아침의 무거움이 훨씬 줄어드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식사 후 1분 순환 깨우기입니다. 겨울에는 식사 후에 몸의 움직임이 멈춰 순환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졸음이 더 잘 오고 몸이 축 처지는 것이죠. 이 흐름을 깨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양발을 번갈아 2번씩만 들어 올리기. 총 4번입니다. 이 4번이 몸의 순환을 다시 시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큰 걸음도 필요 없고 잠깐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리에서 발만 가볍게 들어주면 장이 깨어나고 몸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 루틴을 해보신 분들은 식사 후 졸음이 훨씬 줄었다, 배가 편안해졌다, 이런 변화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 식사 후 몸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손발이 차가워진 적이 있었나요? 이 변화는 몸이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루틴은 그 순간을 바로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잠들기 전 깊은 숨 1번입니다. 겨울에는 몸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입니다. 찬 공기를 피하려고 근육이 저절로 굳기 때문이죠. 굳어있는 몸은 밤에 쉽게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음날 피로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짧고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어주세요. 가능한 만큼 긴 숨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때 배와 가슴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다음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면 끝입니다. 이 한 번의 호흡이 몸 전체의 긴장을 낮춥니다. 이러면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잠이 안정되면 면역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잠깐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누웠는데도 잠이 금방 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나요? 이런 날은 몸이 굳어 있었던 날입니다. 호흡 한 번이
이 굳은 흐름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겨울 면역은 복잡하게 챙길 필요 없습니다. 몸은 단순한 것을 좋아하고 작은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정리하면 아침엔 따뜻함을 깨우고 식사 후엔 순환을 깨우고 잠자기 전엔 긴장을 풀어준다. 이것이 겨울 면역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흐름입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아침 기운이 달라지고 찬 바람에도 덜 흔들리고 작은 감기는 쉽게 지나갑니다. 이제 몸은 따뜻함과 순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회복 루틴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게 됩니다. 겨울마다 감기에 오래 시달리던 분들이 몇 가지 습관만 고쳐도 몸이 확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또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몸의 온도가 잠깐 떨어지는 순간, 순환이 멈추는 순간, 숨이 얕아지는 순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면역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고, 순환이 조금만 살아나고, 숨이 조금만 길어져도 면역이 금방 제 힘을 찾습니다. 겨울 면역의 비밀은 이 작은 흐름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몸이 보내는 신호는 속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거운 날, 평소보다 쉽게 지치는 날, 몸이 차갑게 굳는 날. 이런 날은 몸이 지금 나를 돌봐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중 아침이 가장 편안했던 날이 언제였나요? 그날 무엇이 달랐나요? 따뜻한 물을 먼저 마셨나요? 몸을 조금 더 움직였나요? 잠이 잘 왔나요? 시니어분들은 이런 작은 차이에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방법들이 효과가 빠릅니다. 아침에는 손발의 따뜻함으로 흐름을 깨웠죠. 식사 후에는 발을 몇 번 들어 올려 순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긴 숨 한 번으로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루의 흐름을 지켜주는 기본 뼈대입니다. 겨울 면역이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몸이 식고 움직임이 멈추고 숨이 짧아지는 것. 그리고 오늘 배운 세 가지는 이 무너진 세 곳을 다시 바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효과는 언제 느껴질까요? 보통 빠른 분들은 이틀 안에 변화가 옵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찬바람이 덜 따갑고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밤에 잠이 조금 더 깊어지는 변화가 생깁니다. 조금 더딘 분들도 일주일이면 반응이 옵니다. 손끝 온도가 올라가고 발이 덜 차가워지고 장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겨울 면역은 그 어떤 보약보다 생활 속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골라 먹고 몸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숨을 길게 내보내고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면역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확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몸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질문에 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아침이 힘들었다면 따뜻함이 필요하고 식사 후가 힘들었다면 순환이 필요하고 밤이 힘들었다면 긴장이 문제입니다. 이 흐름만 기억해도 겨울철 면역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겨울은 몸을 보호하는 계절입니다. 밖은 차갑지만 안은 따뜻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힘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겨울 면역은 작은 습관의 꾸준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반 개의 귤, 한 젓가락의 김치, 얇은 생강 한 조각,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침 식사 후 잠들기 전에 작은 움직임. 이 작은 실천이 올겨울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흐름을 조금씩 살려보세요.